새벽 3시 47분, 펜션 여주인 미경은 또다시 그 남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형이 알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오늘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거즈와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미경이 매일 새벽 찾아가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미경이 왜 원수처럼 지내야 할 전 남편의 동생을 새벽마다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피 묻은 거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마을. 48살 한미경은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 펜션이라는 간판이 달린 2층짜리 건물은 그녀가 이혼 후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장님, 체크아웃이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펜션 사장님이었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경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꺼내 입고 미리 준비해둔 검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펜션에서 차로 20분 거리, 산길을 따라 들어간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언니.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5살 박준호. 미경의 전 남편 박준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금방 갈게요. 미경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형이 알면.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미경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이 새벽 방문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겨울, 미경은 펜션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시동생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맞죠? 네, 형수님. 아니, 이제는 형수님이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요? 일하다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준호의 팔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던 미경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였습니다. 병원은 갔어요? 네. 그럭저럭이요. 준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준호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그 상태로 방치하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준호가 일한다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로? 그냥 지나가다가요. 팔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며 진통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은 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아니에요, 형수님. 정말 가만히 있어요. 미경은 준호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는 진물이 나고 있었고 염증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거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팔 못 쓸 수도 있어요. 병원은 좀 그래요. 왜요? 준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경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와요. 형수님, 말 많이 하지 말고 따라와요. 미경은 준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염증이 심해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주저없이 치료비를 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으실 수 없어요. 제가 갚을게요. 됐어요. 그냥 치료나 잘 받아요. 그날부터 미경은 준호의 치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펜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호의 집을 찾아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경이 준호의 상처를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형수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형이랑 그렇게 헤어지셨는데. 미경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는 몰랐겠지만 당신 형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요? 바람 피우고 폭력 쓰고 심지어 내가 어렵게 모은 돈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딸까지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달랐으니까요. 네. 15년 전 내가 당신 형한테 맞고 울고 있을 때 누가 약을 갖다 줬는지 알아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설마, 맞아요. 준호 씨였어요. 문 앞에 약 봉투 놓고 갔죠? 형수님 힘내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필체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준호 씨가 형한테 맞은 것도 알아요. 나를 도와줬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형수님을 때리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형한테 맞서니까 저까지. 알아요. 다 알아요. 미경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는데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15년 전의 아픔이 새벽 어둠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과 준호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팔도 많이 나았는데 그만 오셔도 돼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누나라고 해요. 누나.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요? 형 때문에. 아니,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형 때문이라니? 준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이혼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이 났어요. 폭력 가정이라고. 저까지 그런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선본 여자들도 집안 이야기 듣고는 다들.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픔만 생각했지 준호도 피해자였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왜 누나가 미안해요? 미안한 건 우리 형이죠.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지금 서울에서 재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새 와이프가 돈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 사람은. 미경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누나는 혹시 재혼 생각 없어요? 글쎄요. 딸도 시집 갔고 나 혼자 사는 것도 편한데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롭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미경이 새벽마다 준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펜션하는 한 여자 있잖아. 한미경 씨? 그 여자가 새벽마다 어디 남자 집에 간대. 정말? 누구야? 박준호라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자래. 마을 부녀회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뭔데? 그 남자가 한미경 전 남편 동생이래. 헐, 진짜? 미친 거 아냐? 형수와 시동생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한 사장님.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새벽부터 돌아다니신다면서요? 김순자의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펜션 일이 있어서요. 펜션 일이요? 호호, 그래요. 펜션 일이 새벽에도 있나 보네요. 주변 아주머니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미경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쯧쯧. 그래도 시동생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외로워도. 그날 저녁 준호가 펜션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들었어요? 뭐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누나한테 피해가. 괜찮다니까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사실은 저 누나를 좋아해요. 미경은 놀라 준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부터요. 형수님으로 처음 뵀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 씨, 형이 누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누나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대들었다가 맞기도 했어요. 누나를 때리지 말라고. 알아요. 다 알아요. 미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형과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형수와 시동생이라고. 상관없어요. 누나만 괜찮다면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준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누나가 행복해지기를, 누나가 자유로워지기를. 이제는 내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미경은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펜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미경아. 박준서, 15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왜긴 동생이 걱정돼서 왔지. 준서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내가 우리 준호를 꼬시고 있다며? 뭐, 꼬셔? 아니면 뭐야? 새벽마다 찾아가서 유혹하고 있다면서? 미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준호 씨를 꼬셔? 난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야. 그래. 그럼 왜 굳이 새벽에 가? 왜 남들 모르게 몰래 만나? 그건 15년 전에 나한테 차였으니까 이제 와서 동생한테라도 복수하려는 거 아냐?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 내가 왜 복수를 해? 당신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서? 야, 그때 일은 서로 잘못이 있었잖아. 서로 잘못? 당신이 바람 피우고 폭력 쓴 게 서로 잘못이야?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준호야. 형이 너 걱정돼서 왔다. 걱정은 무슨? 야,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누군데 내가 만나? 내 전처잖아. 준호는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형이 버린 사람이잖아. 형이 못되게 굴어서 떠난 사람이고. 뭐? 야, 너 지금. 형, 15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지? 누나한테도 지원이한테도. 지원이는 미경과 준서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뭐가 걱정이야? 내가 누나랑 가까워지니까 자존심 상해서 온 거 아냐? 준서는 동생의 반항에 당황했습니다. 야, 박준호. 너 형한테 어디서 그런 식으로 말해? 형이 형답게 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준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호는 형의 주먹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 형. 뭐? 15년 전에는 형수님이라서, 형이라서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준호는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진실을 말해줄까? 무슨 진실? 15년 전 형이 도박으로 진 빚 5천만 원. 누가 갚아준 줄 알아?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나야. 한미경 누나가 자기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갚아준 거야. 형은 그것도 모르고 또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미경은 놀라 준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형 대신 나를 잡아가려고. 그때 누나가 나타나서 돈을 주고 해결했죠. 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형, 지원이가 왜 누나를 따라갔는지 알아? 형이 지원이한테 한 짓 때문이야. 무슨? 형이 술 먹고 지원이한테 손찌검한 거 내가 다 봤어. 그때 지원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미경은 그 기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한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준서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펜션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시동생과 그런 관계는 좀 아니지 않아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뭔데요? 아니, 새벽마다 만나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준호 씨가 다쳐서 치료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오해받을 행동은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들. 준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에요. 제가 팔을 다쳐서 3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이죠. 아주머니들은 당황했습니다. 누나. 아니, 한미경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때 도와준 거예요. 준호는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미경 씨한테 빌린 병원비 200만 원 차용증이에요. 매달 갚고 있죠.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픈 사람 도와준 게 잘못이에요? 그날 밤 미경과 준호는 펜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뭐가요? 오늘 저를 위해 나서줘서. 당연한 거죠. 누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준호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정말로?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에? 누나가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5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누나라면. 미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니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준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미경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 형이 반대해도 형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3살이나 많아도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미경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고집도세요. 누나를 닮았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의 딸 지원이가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28살이 된 지원은 이미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지원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들었어요. 뭘? 삼촌 이야기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삼촌이랑 가까이 지낸다고. 지원아, 그게. 엄마, 나 다 알아요. 준호 삼촌이 엄마 좋아했던 것도, 엄마를 위해 아빠한테 맞았던 것도. 미경은 놀라 딸을 봤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삼촌이 말리다가 같이 맞는 것도 봤고, 삼촌이 몰래 우리한테 용돈 주고 간 것도 알아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난 찬성이에요. 뭐? 엄마랑 준호 삼촌이요.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미경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펜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왔구나. 삼촌,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준호를 맞았습니다. 삼촌, 엄마 잘 부탁드려요. 지원아, 진심이에요. 삼촌만큼 엄마를 아끼는 사람 없다는 거 알아요. 준호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속할게. 엄마를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을게. 믿어요, 삼촌.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안 가도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준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깨어 있었습니다. 누나, 왜 왔어요? 이제 치료도 끝났는데. 그냥 습관이 됐나 봐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누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팔은 한 달 전에 다 나았어요. 뭐? 하지만 누나가 계속 와줬으면 해서 아픈 척 했어요. 미경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누나랑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알아요. 나도 사실 알면서도 온 거예요. 정말요? 당신이 낳을 만큼 낳았는데도 계속 온 건 나도 그 시간이 좋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성실하게 일하며 미경을 돕는 모습, 미경이 준호를 간호하며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마을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무료로 도와주고 미경이 펜션 수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장님, 준호 씨가 우리 집 지붕도 고쳐줬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장님이랑 잘 어울려요. 부녀회장 김순자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두 분이 서로 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서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새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미경아, 왜 왔어요? 사과하려고. 미경은 놀랐습니다. 준서가 사과를 한다니. 15년 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못됐었지. 준서의 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들었어요. 과거 일들을.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전하고 싶어. 형으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형, 준호야. 미안하다.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을 축복해. 준서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어. 너희가 서로 행복하길 바라.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형, 준호가 불렀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우리 형제잖아요. 준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펜션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미경과 준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이와 그녀의 남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준서 부부도 왔습니다.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입은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48살의 나이였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한복을 입고 미경을 맞았습니다. 45살의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준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례를 맡은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인연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혼 후에도 미경은 가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깼어? 준호가 미경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응,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럼 차라도 한잔 할까?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야. 응, 고마워. 뭐가? 15년을 기다려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준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 펜션은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펜션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준호는 펜션 시설 관리를 맡고 미경은 손님 접대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펜션은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두 분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미경과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펜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재혼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네. 황혼 재혼이죠. 주변에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을 선택했어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경과 준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결혼 1년 후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준호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이제야 풀리면서 몸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었는데 내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난 행복해. 준호는 병상에서도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누나와 함께라면 아프더라도 행복해. 그날부터 미경은 준호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매일 새벽, 이제는 준호의 건강을 위한 보약을 다리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지원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삼촌, 저 임신했어요. 정말? 어머나. 미경과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당연하죠. 삼촌은 이제 제 아빠나 다름없어요. 지원의 말에 준호는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7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세안이는 어때요? 새로운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좋아요. 아기를 아는 미경과 준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홀로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형,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준서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혼했어. 뭐? 새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났대. 재산도 다 가져가고. 준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미경이한테 했던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고마워, 미경아. 이제 와서 무슨, 그냥, 용서해줘. 진심으로 미안해.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원망도 이제는 없어요. 정말? 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으니까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형, 이제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소나무 향기 펜션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며? 그럼 한미경, 박준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사람들도 많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매년 새벽 미경과 준호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미경은 간단한 의료 봉사를, 준호는 집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한 사장님,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마을의 복이야. 어르신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53살이 된 미경과 50살이 된 준호. 여전히 미경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새벽이네. 응, 이제는 이 시간이 좋아. 두 사람은 펜션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할까? 영원히. 진부해. 하지만 진심이야. 미경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 15년을 기다려준 것, 상처를 보듬어준 것, 가족이 되어준 것. 나야말로 고마워. 누나가 날 선택해줘서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준호야, 사람들이 아직도 물어봐. 왜 새벽마다 만났냐고. 뭐라고 대답해? 새벽은 가장 순수한 시간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오직 우리만의 시간이었다고. 맞아. 세상의 시선 없이 오직 우리만 존재했던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이 더 흐른 어느 날, 63살이 된 미경과 60살이 된 준호는 여전히 펜션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세안이는 13살이 되었고 지원이는 둘째까지 낳아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 우리 세안이 왔구나. 명절이면 온 가족이 펜션에 모였습니다. 준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형, 건강해 보여. 그래, 너희 덕분이야. 화해한 형제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 47분에 눈이 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옆에 준호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으니까. 15년 전 그 고통스러운 이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상처가 아물면서 더 단단한 흉터가 되듯 우리의 사랑도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전 남편의 동생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나는 대답한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새벽은 여전히 내게 특별한 시간이다. 한때는 상처를 치유하러 가던 시간이었고, 이제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준호야, 고마워. 남은 생도 함께 해줘서 우리의 새벽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미경은 일기장을 덮고 준호 옆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이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야기. 펜션 여주인이 새벽마다 찾아가던 남성은 전 남편의 친동생이었지만 그것은 운명이 준비한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